네, 세 번째 키워드는 표심 단속입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표심을 단속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 핵심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면요. 이재명 구속영장 임박. 동아일보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4천억대 배임 혐의를 오늘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임박하면서 국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 전운이라는 것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여야간 또 야당 내에서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장님, 예. 구속영장 임박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상 구속영장은 청구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불체포되느냐, 이 관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조상호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국정 파트너는 이렇게 권력으로 초토화시켜놓고 집안잔치 벌이니까 좀 얄밉네요. 근데 지금 이 체포동의안인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된 제도예요. 그 제도의 연원은 당연히 이제 과거 좀 압도적인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권력이 어떻게 보면 사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때 그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놔야 그래야지 원활한 이제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결단이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야당에 대해서 하는 수사, 꼭 이재명 대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에 대해서 하는 수사의 양이나 강도, 그 정도의 비교해 볼 때,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자체가 사실은 직전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예. 그 어느 권력보다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서 그 어느 권력보다 사정 권력과 밀착된 권력이에요. 그 이 권력이 행사하는 사정권입니다. 이 사정권에서 그럼 과연 우리 헌법의 어떤 재정권자들이 예정한 이른바 불체포 특권이 바로 이 시점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관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전 대통령 후보를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있는 거 없는 거 혐의를 다 털어가지고 계속해서 1년 넘게 수사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야당 대표를 3차례나 소환하는 경우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례가 없이 사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하게 불만과 이런 부분들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3차례나 언급 후 소환하면서 확실한 물증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져서 지금 거의 민주당 내부에 이탈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심 전심으로 부결 기류가 강하다. 그리고 반면에 또 당론 채택에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서 전반적으로 부결 기류가 강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28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그 공천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공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시스템 공천 얘기를 꺼냈는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찍어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립된 시스템대로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야말로 이른바 비명계의 표단속을 위한 저는 일전의 사전 포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 부정기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으로서 비명계에 어느 정도 손을 좀 잡고 그들의 표를 좀 단속시켜 놓으려고 했었던 저는 그 목적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발언의 맥락 안에는 이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불체포 특권이 생기게 된 연역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개인의 부패 혐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조항은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어떤 정권의 항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독재 체제를 비난 내지는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남시장이었던 개인적인 혐의, 심지어 부패의 혐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조금 전 남용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례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전례 없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대선 국면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수사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응당해야 되는 수사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경향신문에선 혹시 설마 가결이 되는 건 아니냐. 또 반대로 부결이 됐을 때 역풍이 부는 건 아니냐. 이런 그 고민 때문에 민주당이 이른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또 이 가결과 부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민주당이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기류도 있지만 28석 정도 되는 의원들이 이탈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편감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부결에 의한 역풍이 분명히 우리 당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의 편향된 수사가 지금 이 시간에 야권을 향한 사실상 사정정국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숫자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전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론으로 이걸 가져가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자칫 당론으로 부결 당론을 세워놓고 진행됐을 때 그 역풍은 단순히 부결 역풍을 넘어서 아마 우리 당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방탄에 대한 또 역풍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걱정 또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무기명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는데요. 한 표 한 표 다 의원들이 각자의 책임감을 갖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한 역풍은 당 내에 당 밖에서도 느끼는 온도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좀 공개 발언을 한 의원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해 봤습니다. 그렇게 털었는데 말이야. 정말 대단해. 그런데 참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기도 해.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잘 살아왔다는 거죠. 그 정도 이탈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검찰이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네. 부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중앙지검의 간부 티타임에서 그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가지고 아마 추측해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받는 보고는 어떤 그런 가능성의 보고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정해졌을 때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 호랑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있을 체포동의안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 표심 단속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을 1대1로 접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할 것이고, 혹시 모를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비명계 의원들과 만나서 자기의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거겠죠. 관련해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원욱, 기동민, 김종민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죠. 3명과 이미 회동을 했고 설훈, 이상민 의원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당내 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거는 네.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그중에서 특정 정파, 그러니까 자신과 조금 소원했던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도 있겠죠. 아니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만나셔라라고 주변에서 권했던 것으로 알아요. 네. 그런데 꼭 그분들만 만난 건 아니고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수년해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아무래도 대표가 된 이후에 그 소속 의원들과 이렇게 접촉면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당에 단합된 이미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혹시라도 뭐 체포동의안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이기 이전에 국회의원 본인으로서 다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그 어떤 예의가 필요하거든요. 난 당대표니까 니들이 알아서 나한테 와서 보고 받아. 아니면은 나 당대표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쫓아다니면서 해. 이게 오히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자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적인 자세로 본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이런 신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잘 해명하고 소명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이게 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뭐 부패혐의다, 뭐 개인의 부패혐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부패혐의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거는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인데 정작 뇌물은 빠졌어요. 이게 뭐 손해를 끼쳤다,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손해가 안 나는 거냐, 이렇게 해야지 손해가 덜 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남기는 거냐, 이거 다 우리가 이른바 기업에서 얘기할 때는 경영산 판단의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한 비판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야당 대표를 3차례나 소환하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겁박하면서 영수회담 한번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정 권력과 정치 권력이 지금의 권력만큼 우리 현장사에서 밀착된 관계가 없는데, 이럴 때야말로 사실은 우리 헌법의 그 결단권자들,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께서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제도를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뭐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24일이면 이제 표결에 아마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여론들이 만들어지느냐가 아마 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친명 정성호 의원, 4선의 중진 의원이죠. 정진상 전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또 김용 경기도 대변인에 이어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별 면회를 했었다라는 소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른바 회유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어서 정 의원은 적극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만난 것도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이재명 그 대표와 동기이고 결국 경기도에 계시면서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지금 거리에 있는 친명 좌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쳐야 될 이유를 제공해버렸다라는 점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또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회유가 혹시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공모했다라는 결국 이 부분이 이제 건가요? 검찰에서 그 법무부를 통해서 그
변호인 접견과 일반 접견, 나아가 그 접촉 사단 시설이 없는 이 특별 면회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만 공교롭게도 지금 정성호 의원이 그 김용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 장소 변경 접견 시점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올 전후 시점이 공교롭게 그 시점이 됐다는 점. 나아가서 장소 변경 접견을 통해서 했을 때 교도관이 썼던 메모에 봤더니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또 알리바이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평소 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만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그거는 뭐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 계속 다물러라라는 암시로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제3자적 입장에서 할 때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필요성을 높여줬다는 아이러니적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는 한마디로 이 오얏 나무 밑에서 갓근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핵심적인 그 피의자,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남긴 메모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은닉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인의 역할을 넘어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런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검찰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를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로 보고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장이 쉽게 가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